이게 딱 세로로 된 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패턴이 몇 개야? 근데 세로로 돼 있어서 그런지 링컨 이런 느낌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러니까 좌우로 5개씩 세로가 배치가 돼 있네. 보시면 전방 카메라까지. 여기에 로고 밑으로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배치하니까 약간 지프 그랜드 체로키랑도 약간 네. 비슷하지 않냐? 네.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노린 것 같아. 미국 허슬 느낌. 아메리칸 허슬. 기존 렉스턴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이런 헤드램프는 똑같은데 칸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릴에 있어. 그릴. 그리고 스포츠 차량이라는 거는 이제 밑에 앞동부 하단에서 프론트 플레이트에서 이 차가 렉스턴 스포츠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릴을 보시면 이 차는 누가 보더라도 렉스턴 칸이다. 이 세로 가로가 아닌 세로로 배열했지. 약간 강인함을 표현한 것 같아요. 세로로. 내가 덩치가 렉스턴 스포츠보다 더 크고 길다.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지. 펠리세이드보다는 무조건 렉스턴인 것 같아요. 펠리세이드보다는. 제 여기 안쪽에 살짝 봤거든요. 근데 이런 차체 프레임도 그렇고 강성에 많이 신경을 쓴 느낌이 안에 뼈대 같은 게 보면은 굵직굵직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진짜 인정할 만한 것 같아요. 현재 LET 2.2 엔진이 얹혀져 있고요. 181마력에 최고 출력 181마력에 최대 토크 4.1 토크를 지니고 있고요. IC인 6단 자동 변속. 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적재 공간이 상당히 넓은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. 야, 적재 공간 진짜 넓다. 형님 루프렉 찍어줘야 됩니다. 루프렉. 루프렉이 뒤에 보시면은 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로 뻗어 있습니다. 그러네. 이렇게. 약간 좀 강인함을 여기다가 좀 더 더하지 않았나. 네. 발이. 사륜 엠블럼도 포트로닉 딱 들어가 있네. 포트로닉. 야, 이 칸이라는 글씨가 진짜 크다. 되게 엠블럼 치고는 잘 만들었다. 응? 여기 음각으로 들어갈 땐 들어가고, 원래 엠블럼들 보면은 그냥 크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밋밋하게 만들잖아. 근데 요번엔 좀 신경을 썼네. 원래 기존에는 스포츠라고만 써 있는데 네. 칸이라는 엠블럼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. 이 차가 칸이야, 이런 느낌? 야, 그리고 밑에도 되게 잘 만들었다. 밑에도 이런 부분들 포인트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. 이런 픽업 트럭에는 이런 사이드 발판, 사이드 스텝이 필수적인 요소예요. 그렇죠. 탈 때 살짝. 아우, 어떤가요? 오르고 내릴 때 편하죠? 근데 상당히 편합니다. 이게 없으면은 불편하지. 없으면은 바로 이렇게 왼발부터 올려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서 오른발 왼쪽 이렇게. 그지. 저게 있음으로써 오르고 내릴 때 훨씬 잡이가 있어서 타고 내릴 때 상당히 편한 요소를 주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. 자, 적재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재함을 살펴보니까 마감이 진짜 넓다. 이런 부분이 와닿는 부분이고요. 렉스턴 스포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을 때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저쪽에 보시면 지금 소켓이 있어요. 12V와 120W를 할 수 있는 소켓이 있어요. 이 부분. 그 이유 중 하나가 캠핑을 그쵸. 조금 야,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넓다 여기. 진짜 넓어. 여기 딱 앉아가지고
고기 꺼 먹으면 딱 그림 나오잖아요. 어디 냇가에 딱 그러니까 세워놓고. 오, 되게 넓어. 천막 하나 탁 쳐놓고. 진짜 묵직해. 완전 묵직해. 31cm 길어졌대. 31cm. 근데 위에 천정 코란도에 비해서 상당히 고급지게 해놓지 않았냐? 네, 이 블랙으로 돼 있어서. 네, 천정은 좌우 색깔만으로도. 연한 그레이보다는 저렇게 진짜 블랙이 답이야. 확실히 고급스러워. 차량 주행 전 안에 딱 탑승하면은 착용해 주세요. 이거 진짜 렉스턴 G4 렉스턴이 이렇게 돼 있어. 진짜 이번에 잘 만들지 않았냐? 네. 사이드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? 사이드는 진짜 에러다. 저게 뭐니?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테크는 넣어줘야지. 풋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예. 이쪽에 있다는 거 상당히 조금 에러지 않나. 여러분,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이거나 혹은 푸시거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동생의 지적이 있었고요. 이 모델은 사륜이 아닌 것 같아. 사륜이 없어 지금. 이게 말이 돼? 시승차에 사륜을 안 넣어줬다는 게? 음질도 되게 좋네. 얘기했듯이 기존 코란도에 아니 엑스턴에 있는 이런 디자인적 요소들은 그 코란도에서도 그대로 가져갔다는 점. 이런 버튼류에 이렇게 돌기형 부분이나 이런 걸 똑같이 가져온 거 같아요. 근데 여기만 보면은 여기 공조 컨트롤 주변만 봤을 때는 약간 기아로 치자면은 K9 뭐 이런 거랑 예. 되게 비슷해. K7 그 정도. 이렇게 컨트롤 했을 때 버튼의 조작감은 되게 좋다. K7으로 따졌을 때 여기 이제 K7에 이제 시계가 들어가잖아요. 그치 아날로그. 그치.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은 뭐 저런 USB 잭 저거는 쌍용차들 다 저걸로 들어가 있어. 그러니까 저 잭이 예. 저 잭이 요렇게 다이얼 버튼하고 모양을 비슷하게 가려고 예전에 우리 코란도 스포츠 실내 여기 첨부 사진에 내가 넣을 건데 기억나냐? 액티언 스포츠, 코란도 스포츠의 그런 실내 그 그쵸. 픽업의 실내 그렇죠. 기억하지? 네. 단차도 안 맞고 조작감도 엉망이고 그쵸.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완전히 엄청 발전한 거야 이 정도면은. 제가 액티언 스포츠를 탔었잖아요. 그때 느낌 그런 뭐 물론 저 렉스턴 스포츠가 상위 트림이긴 하지만 느낌이 너무 그리고 액티언 스포츠를 타다가 네. 이 차에 딱 오르니까 어때 느낌이? 이건 승용차죠 그냥. 네. 승용차죠. 승용차고 그리고 제가 코란도 스포츠도 그렇고 딱 그게 있어요. 이쪽에 원형 버튼으로 이렇게 다 원형식이었어요. 이런 기어 노브 주변도 원형이고 뭐 여기 센터 페시아도 그렇고 볼품이 거의 없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승용차라 해도 무관하다. 그렇지. 네. 엄청 실내에 대해서 뭐 별로 점수를 주신다면 별 몇 개 정도 되나요? 저는 4개 액티언은? 하나 코란도는? 3개. 그 핸들을 보시면은 뷰티풀 코란도랑 핸들이 똑같아요. 맞아. 네. 핸들은 똑같아. 여기 로고만 살짝 다르고 전체적인 이제 여기 버튼 위치라든지 그런 게 다 레이아웃이 똑같이 짜져 있고 요 부분이 네. 틀리다는 점. 기어 노브에 이 수동 모드로 변형했을 때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. 이거는 여전히 계기판도 많이 이쁘지? 계기판도 많이 이뻐졌어. 그리고 렉스턴에는 이 로고가 들어가. 엠블럼이 이 로고가 날개 영상을 이 체어맨 로고처럼 그 로고가 들어가고 핸들 캡에도 이게 다르게 한 이유가 뭐 체어맨 기존 이제 예전에 이제 체어맨처럼 이게 고급차라는 인식을 주기 그치. 위해서 이 로고를 사용한 것 같아요. 어떤 렉스턴이라고 하면은 고급진 브랜드에 속하긴 속하지. 이 브라운 인테리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. 브라운 인테리어 여기 스티치 이런 마감이라든지
이런 마감들을 봤을 때 브라운 인테리어는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점. 자, 무조건 브라운이 답이다. 지금 박실장 코트도 오늘 뭐 렉스턴 스포츠 탑승하는 거 알고 브라운 코트 입고 온 건가요? 코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. 이 차의 최대 적재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 적재량은 5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고 다이내믹 오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파워리프 서스펜션을 장착했을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 7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에는 총 6개의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. 에어백 개수, 뭐 운전석 에어백, 동수석 에어백, 앞좌석 사이드 에어백, 좌우가 들어가고요. 커튼 에어백 좌우가 들어갑니다. 또 고장력 강판을 약 79% 정도 사용을 해서 충돌 시에 차체 변형을 최소화시키고, 그리고 바디는 쿼드 프레임의 초고장력 바디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기존 렉스턴 스포츠보다 31cm가량 길어진 뒷좌석에 박 PD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 PD 어떤가요? 상당히 넓고요. 근데 뒷좌석에 이제 불편함은 여전히 숙제로. 근데 이게 픽업 트럭에 어쩔 수 없는. 그래도 F150이나 그런 건 넓어. 근데 이제 국내 이제 픽업 트럭은 유일하잖아요. 쌍용차처럼 자동차. 쌍용차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. 그리고 더 독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31cm 길어진 렉스턴 스포츠 칸을 만들었지. 근데 뭐 넓이나 이런 건 따로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. 예. 위에 봤을 때 그 천정하고의 높이도 뭐 한 뼘 정도 남냐? 반뼘. 반뼘? 반뼘 정도 180이 앉았을 때 반뼘 정도 나왔고, 그리고 장거리 갈 때 좀 불편할 것 같아. 어떨 것 같아? 그쵸. 저는 불편할 것 같아요. 저는. 사실 저처럼 뭐 170의 키를 가진 분이라면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, 동생은 이제 키가 180이고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게끔 느껴집니다. 1시간 이상은 못 할 것 같아요. 여러분 얘기 들었죠? 1시간 이상은 못 할 거. 이건 좀 아쉽다. 근데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스포츠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패밀리카로 쓰일 경우도 있지만 패밀리카로 그렇게 많이 쓰일까? 일단 적재 이렇게 그치, 하시는 어떤 일이 뭐 화물이나 그런 거 적재하기 위해서 만든 차기 많기 때문에 예. 뒷좌석에 그냥 열선만 들어가줘도 반갑다. 네. 뭐 그런 느낌? 예. 휠 타이어의 제어는 지금 25550R20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. 한국 타이어로 들어갔네요.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, 휠은 20인치가 꽂혀 있는데 좀 휠이 좀 작은 것 같아. 칸이 너무 덩치가 커서 그렇지 한 22인치 정도는 끼워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. 근데 출고 타이어를 그 다이나프로 HP2거든요. 이거는 그 승차감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진 타이어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량에 그래도 승차감을 위해서 타이어를 저 정도 꼈으면 신경을 쓰지 않았나. 여러분, 이쪽으로 시선을 옮기시면은 31cm가 길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키포인트, 렉스턴 칸의 키포인트. 여기서부터. 그치. 네. 여기서부터 31cm가 길어졌다는 게 이 차의 렉스턴 칸의 키포인트고요. 국내에 나오는 차 중에서 유일해요. 이런 부분은 칭찬해 줘야 됩니다. 그렇죠.